안녕하십니까.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 손님의 이세민입니다. 사람 사는 얘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가는 사랑방. 오늘은 남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손님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구는 1992년 14대 총선부터 쭉 여당이 지켜온 여당의 텃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럴수록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 신인이지만 노련하게 남구의 풍경을 바꿔나가는 남구 의뢰 서용교 의원을 오늘 사랑방 손님으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임시국회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요새 어째 지내십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예. 부산과 서울을 열심히 오가고 있습니다. 예. 또 요즘 이제 메르스가 네. 한참 창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메르스로서 온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이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보건소 방역 당국을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사 안 된다고 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관광업계, 그 호텔업계, 마이스 산업계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정책 아이디어들 또는 건의사항들을 청취하고 다음 주부터 당정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은 뭐 이래서 씁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하면서 이 메르스 때문에 맞지? 그래 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초선 국회의원이지만은 정치 입문하신 지는 제법 됐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까? 1990년대에 대학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이제 입학은 80년대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90년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기를 거쳐서 민주화 시기를 거쳤던 격동의 시대를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대학생들처럼 당시 이제 열심히 학생운동도 하고 또 공부도 병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산업화와 민주화가 끝난 다음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려고 하면은 결국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시 신한국당 시절에 공채시험을 통해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면모는 아마 역량이 뛰어나신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해가면서 어째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분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상적으로 정치학에서 이야기했을 때 정치가 무엇인가 또는 국회가 무엇인가를 규정된 게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보통은 국회 또는 정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 의정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답이 맞습니다. 그 국회나 정치권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국회 구성원들은, 즉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해결.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 보면은 저는 민주화 시대의 유산이라고 봅니다. 주의 주장하시던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시기 때 당연했던 주장들이 계속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되풀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재야운동이나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면서 해야 될 소리는 그럼 거기서 해야 될 소리를 국회에 와서도 똑같이 해버리면은 생각은 같고 정책은 같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식으로 또는 정치인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나 문제 해결의 주역이 되기보다는
갈등을 더 키우고 문제를 더 풀기 어렵게 만드는 국민들한테 보기에 눈살찌 부리는 장면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맞습니다. 예. 서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데 그 19대 총선 때 김무성 의원이 물러나면서 이 남구 을에 서 의원님이 술사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왜 남구를 택하셨어요? 저도 언젠가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국회의원 출마를 늘 가슴속에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후보가 갑자기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낙하산 공천이니 예, 뭐 예. 많은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예, 알고 계시네.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되돌아보지는 못했지만 후보 중에 남구에 가장 많은 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였고 또 해방 이후에 그 남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최초의 국회의원이 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 그래서 제가 초, 중고 시절을 우리 남구의 감만동에서 보냈습니다. 어릴 때 청소년 시기 때 인격적 성숙을 우리 남구에서 겪었고 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웃이라든지 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친구들 때문에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됐었는데 그 고마운 분들이 계신 곳이죠. 예, 애정이 남다르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한다면 남구가 아니고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맞네. 그러면 국회의원이 딱 되면 굉장히 바쁘실 건데 그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일도 있겠지만 혹시나 내가 괜히 정치를 했나 뭐 후회가 된다거나 회의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도. 뭐 후회라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세상 일이 그렇지. 예,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때 그때 참 많은 이 좌절감이라든지 또는 시련 같은 걸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 사람이 뭐가 하는 일이다 보고 또 특히나 정치가 소신대로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다면 그지 참 애롭다. 뭐 집안일도 다 살다 보면 애롭은데 정치는 더 안 애롭겠습니까? 그지? 초선 의원이신데 뭐 언론사에서 뭐 지역 의원들 그 공약 이행률 그게 38%다. 요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서 의원님은 성적이 어느 정도나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예. 기사에서는 비교적 저도 상위권에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늘 정치인의 마음은 또는 제 마음이나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살펴볼 것 같으면 늘 부족한 것이 공약 이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애초에 출마하면서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정책들이 실제 생각만큼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한다면은 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진행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진행시키고 있는 일 가운데 요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공약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나가 이제 용호만 재개발 사업들을 지금 착실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용호동에 이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지. 그 예방 시설들을 이제 하나씩 갖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부산 외대가 이전하고 난 이후의 대책을 지금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향후에 방안들 다 만들어 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형 고가교의 뭐 소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고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더 살기 좋은 남구가 되리라 기대를 해보고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새바람을 좀 일으켜 보겠다 하는 소신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새누리당은 아시는 것처럼 이 산업화의 주역들,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분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세력 다양하게 이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치권에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집단이 누구냐 하면 저는 새누리당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세력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누리당이 혁신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당 개혁이나 국회 개혁, 그다음에 공천 제도와 관련된 개혁,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된 개혁,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이런 분야들을 총망라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더 진전된 제도와 그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뭐 혁신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다 보면 언제든지 갈등 같은 것도 생기는데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고요. 예. 우리가 보통 잘 자라를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쭉 남구에서 학교도 나오셨다 하는데 학창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학창 시절은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뛰어놀고 뭐 학교집 이건 아니지? 조금 개구쟁이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고등학교 시절은 이래 보면 신설학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그냥 충실히 따랐고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들 비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놀고 뭐 기억에 남는 게 저희들 반 친구들은 해수욕장 놀러 가면은 막 50명씩. 아 그러네. 여기는 해수욕장 가기 참 좋겠다 그지? 그리고 영화 관람 같은 경우에도 반에서 서너 명 빼고 다 같이 영화 관람을 하러 간다든지.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이 참 좋다 예. 그지? 그리고 또 요즘 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많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제가 다닐 때는 그런 싸움을 중재도 제가 많이 해보고 또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학생이 없도록 친구들이 없도록 제가 좀 열심히 중재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모범생 같은데 혹시나 야단도 많이 치시거나 격려를 해주시거나 뭐 기억에 남는 은사님은 안 계십니까? 아유 한 분 한 분 다 기억에 남죠. 그렇지. 그 중에 특별히 도움 주신 분 없어요? 그 우선 다 저한테 어떤 인격적으로 제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우선 생각나는 게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제일 생각이 나죠.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들은 지금과는 달리 학력고사를 치던 세대입니다. 예, 예. 학력고사 2달 전에 그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에 이 빚쟁이들이 늘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참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렇지. 그다음에 도시락을 그때 제대로 못 사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마 자존심 때문인지 내색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담임선생님이 유심히 지켜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담 과정에서 사정을 듣고 담임선생님이 집으로 가서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지냈죠. 담임선생님 집에 가서? 예. 어머야. 근데 그 담임선생님도 형편이 넉넉한 분은 아니셨어요. 예. 방 두 칸에 이제 딸 둘을 키우셨는데 당시에 초등학교 딸 둘이 있었는데 제가 한 방을 쓰니까 네 분이 같은 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불편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담임선생님 친구 집에서 한 2달 가까이 지내면서 학력고사를 치르고 그 선생님 때문에 아마 학업을 제대로 마칠 수 있었고 또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주 찾아뵙고 이러지만 늘 제 마음속에 남아 계신 분입니다. 오늘의 서영교 의원님을 있게 해주신 분이라 해도 그지? 그럼 인사 말씀 한마디 하이소. 선생님 잘 지내십니까? 요즘 이 병원 관련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늘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한번 만나 뵙고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꼭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꼭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임기 동안 남구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요거는 꼭 이루고 가리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제일 중점을 두는 부분은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남구가 그동안에 이제 북한 일대의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교육 도시로 또 자리 잡은 그런 특징을 가진 도시입니다만 현재 제조업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남구 경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렇지. 또 애들 보기가 좀
애들의 인구 숫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고령화 지수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화 지수가 남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남구 일대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해야 될 게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한 30년 내지 50년 동안 우리 부산을 멀게 살릴 산업이 뭐가 있을까? 그게 저는 해양 플랜트업이라 봤고 그 해양 플랜트업을 지금 이 물류 그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항만 시설이 다 신항으로 옮겨가면 그게 해양 플랜트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해서 육성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남구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애 2세를 보고 그렇지. 노후 생활을 보내는 떠나지 않고. 예, 한 남구가 내 고향이라는 나서 노후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들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의정생활의 목표 중에 그런 하나입니다. 터전을 그지 만들어주는 게 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지만 국회의원이라 하면 무엇보다도 국민들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 의원님께서는 국민들하고의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정책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민원인의 날을 통해서 민원을 만난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뭐 전화를 주고 받는 것도 있고요. SNS 활동들 하면서 비교적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좀 젊다 보니까 소통을 좀 활발하게 하는 편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민원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그분들과 그분들의 어떤 삶의 애환 또는 그 민원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배우기도 배우고 또 해법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 중앙 정치와 관련된 것들은 늘 제가 주로 이제 공보 부분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가 중앙당의 대외 협력 본부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요즘은 이제 SNS가 워낙 발달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 의견을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좋아하지 그렇게 하시면. 예, 근데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민원성 이야기나 또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치권에 왔을 때는 해결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싶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글귀에도 있습니다만은 비가 온다면은 우산을 씌워주지 못하면은 같이 비라도 맞는 자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남구 주민들 하소연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결고리처럼 이어갈 다음 세대 중에서도 정치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정치하시는 분으로서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일단은 사실은 좀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후배들을 보면 말립니다. 어쩌라고요 그럼?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인의 기본 자세는 만난을 무릅쓸 용기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애롭다. 이 세상사의 모든 걱정을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자세이다 보니까 그 험난한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불굴의 용기와 그리고 그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주문을 하는 게 앞으로 정치는 자기 신념을 또는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장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해결 능력입니다. 주장을 잘 들으려면 소통하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해결을 해내려면 지적 능력과 학습과 경험,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감하는 정치인, 그다음에 공부하는 정치인, 이것이 되어야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마음의 자세와 공부를 많이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제가 요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 아, 맞습니다. 체력이 또 뭐 없으면 못 합니다. 그 건강이 안 따라주면. 부산, 네. 서울을 오가고 또 지역에 와서도 휴일 없이 다니다 보면은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체력이 좋지 않으면은 사실은 사람을 만나도 맞아요. 얼굴이 웃어야 되는데 그렇지, 피곤하고. 힘든 모습을 네. 보여주게 되면은 그 자체가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참 소통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말 어렵다. 내 같으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구을 국회의원으로서 쭉 일을 해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참 내가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일은 없습니까? 우선은 제가 그 국회의원이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 나가는데 조금씩 일조를 한다는 것, 그런 데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미래를 저부터 앞장서서 준비해가는, 또 그 젊은 의원들을 모아서 같이 연구하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운영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철저하고 또 더 완벽하게 갖춰가야 되죠. 그렇지만 이 운영 원리,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 원리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늘 소수자, 약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공동체의 어떤 운영, 유지를 위해서는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법안들이나 또는 예산을 확보했을 때 늘 뿌듯하죠. 그리고 이제 또 지역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분들, 중앙 정치와 연계선상 속에서 지역 내의 어떤 정치 분위기, 이전에 보면은 동네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온갖 정치적인 갈등이 양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역 내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 좀 보람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고 내가 더욱더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합니다. 남구 구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 건데, 남구 구민 여러분들한테 뭐 앞으로 내가 이렇게 더 잘하겠다라는 뭐 다짐이랄까 각오랄까 이런 것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주민 여러분, 뽑아주신 여러분의 대표가 대한민국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남구의 지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같이 마음 모아 뜻 모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배지를 보면 나라 국자에 무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의원들의 가슴에 달린 그 자그마한 배지이지만은 거기에는 국민에 대한 책임과 헌신, 이러한 것들이 무겁지만 소중하게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부디 남구의 서용교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송님, 오늘 순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